나레이터,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잔소리처럼 듣는 말이 있을 겁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헬스장에 가기는 두렵고 가더라도 수많은 기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결국 간편한 주사나 약에 의존하다가 시간이 흘러 뼈가 더 약해진 뒤에야 그때 운동할 걸 하고 후회하며 다시 운동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합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운동은 단순히 골밀도를 조금 높이거나 신체에 활력을 더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운동은 약해진 뼈를 되살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이 우리 뼈에 정확히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바로 오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3주만 하루 10분을 투자해 이 운동을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뼈는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할 것이며 튼튼해진 뼈와 근육은 두려운 낙상과 끔찍한 골절로부터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건강 정보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꾸준히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뼈와 운동,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내가 칼슘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하며 멸치나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을 더 많이 챙겨 드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칼슘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칼슘을 그대로 뼈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우유는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질 좋은 칼슘을 그저 먹기만 하는 것보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뼈는 우리 몸의 칼슘 은행과 같습니다. 혈액과 근육이 칼슘을 필요로 할 때 내어주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은행의 칼슘을 저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신호가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뼈에는 물리적인 압력, 즉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이 압력을 감지한 뇌는 위험하다. 뼈를 더 튼튼하게 보호해야 한다. 는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은 뼈는 비로소 혈액 속의 칼슘을 끌어당겨 스스로를 더 단단하고 치밀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뼈는 가만히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부서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뼈를 자극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힘은 바로 근육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근육 운동은 선택이 아닌 뼈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당신의 뼈를 깨우고 단련시킬 10분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발과 양말은 벗고 맨발로 준비해주세요. 2부, 하루 10분, 뼈를 살리는 홈트레이닝. 첫 번째, 전신 두드리기. 먼저 온몸의 혈액과 림프액 순환을 촉진해 몸을 깨우는 동작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볍게 반대쪽 손등부터 시작해 팔 안쪽과 바깥쪽, 어깨까지 톡톡 두드려줍니다. 너무 강하게 칠 필요 없습니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온몸의 세포를 깨운다는 느낌으로 가슴, 배, 등, 엉덩이, 허벅지 앞뒤, 종아리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두드려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처럼 옆으로 걷기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 스쿼트 자세를 취합니다. 끝까지 깊게 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양쪽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이제 마치 꽃게가 옆으로 걷듯 오른쪽으로 3걸음, 다시 왼쪽으로 3걸음을 반복합니다.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근력은 물론 낙상 예방에 가장 중요한 균형 감각을 길러줍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근육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번째, 한 발로 서서 버티기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벽을 짚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골반에 손을 올리고 한쪽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려 30초간 버팁니다.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꽉 움켜쥔다고 상상하세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면 몸의 흔들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30초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 몸의 무게를 한 다리로 지탱하는 이 동작은 뼈에 매우 효과적인 압력을 가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4번째, 벽 스쿼트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발을 2-3걸음 앞으로 옮깁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와 등을 벽에 붙인 채 천천히 미끄러지듯 앉습니다.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앉으면 가장 좋지만 힘들다면 가능한 높이에서 버텨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며 그 힘으로 내 몸을 벽에 더 강하게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뒤통수, 등, 엉덩이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하세요. 허벅지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60초간 버팁니다. 일어설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손으로 벽을 짚고 안전하게 일어나세요. 5번째, 고릴라처럼 걷기 손목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운동입니다. 무릎을 꿇고 매트 위에 앉아 주먹을 꽉 쥡니다. 이제 주먹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릴라처럼 앞으로 6걸음, 다시 뒤로 6걸음을 반복합니다. 만약 손목이 아프다면 주먹 대신 손바닥을 짚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넘어졌을 때 손으로 바닥을 짚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손목뼈와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는 힘에 집중하세요. 6번째, 무릎 대고 푸시업 상체 근력과 뼈를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댄 채 엎드립니다. 가슴이 손보다 약간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이며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지점까지만 내려가도 충분합니다. 그 지점에서 잠시 버텼다가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며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힘을 쓰며 올라올 때 후하고 숨을 내쉬세요.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 팔의 떨림을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7번째, 곰자세 플랭크 전신 근력, 특히 코어 근육을 폭발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손과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서 약 10cm만 띄우고 버팁니다. 체중이 손과 발에 50대 50으로 실리도록 하고 복식 호흡을 유지하세요. 몸 전체가 사시나무처럼 떨릴 것입니다. 그 떨림을 이겨내며 버티는 동안 당신의 뼈와 속근육은 비명을 지르며 강해지고 있습니다. 손목이 아프다면 팔꿈치를 대고 다리를 편 일반 플랭크 자세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8번째, 버드독 자세 척추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기르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오른팔을 앞으로, 왼다리를 뒤로 쭉 뻗어 30초간 유지합니다. 누군가 내 손목과 발목을 잡고 앞뒤로 길게 늘리는 듯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복부에 힘을 주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9번째, 브릿지 자세 버티기.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은 엉덩이 가까이 둡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힘껏 밀어내며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괄약근을 꽉 조이는 느낌에 집중하며 6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엉덩이를 살짝 낮춰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 주변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고관절 골절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10번째, 반동 잇몸 일으키기.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동시에 바닥으로 힘껏 차는 반동을 이용해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입니다. 어릴 적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다리를 차는 힘으로 상체를 일으키고 다시 천천히 눕습니다. 상체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리를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복부 근육은 엄청나게 사용됩니다. 목이 아프다면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가능한 만큼만 올라오세요. 복근은 척추를 지지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마무리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동작들은 겉보기엔 간단하지만 우리 몸 깊숙한 곳의 속근육과 뼈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뼈를 속부터 단단하게 채워주는 매우 과학적인 운동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뼈는 움직일수록 자극받을수록 강해집니다. 운동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뼈에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오늘의 10분은 10년, 20년 후에 건강한 당신을 만드는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당신의 미래를 골절의 고통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나레이터,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잔소리처럼 듣는 말이 있을 겁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헬스장에 가기는 두렵고 가더라도 수많은 기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결국 간편한 주사나 약에 의존하다가 시간이 흘러 뼈가 더 약해진 뒤에야 그때 운동할 걸 하고 후회하며 다시 운동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합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운동은 단순히 골밀도를 조금 높이거나 신체에 활력을 더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운동은 약해진 뼈를 되살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이 우리 뼈에 정확히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바로 오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3주만 하루 10분을 투자해 이 운동을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뼈는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할 것이며 튼튼해진 뼈와 근육은 두려운 낙상과 끔찍한 골절로부터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건강 정보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꾸준히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뼈와 운동,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내가 칼슘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하며 멸치나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을 더 많이 챙겨 드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칼슘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칼슘을 그대로 뼈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우유는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질 좋은 칼슘을 그저 먹기만 하는 것보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뼈는 우리 몸의 칼슘 은행과 같습니다. 혈액과 근육이 칼슘을 필요로 할 때 내어주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은행의 칼슘을 저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신호가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뼈에는 물리적인 압력, 즉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이 압력을 감지한 뇌는 위험하다. 뼈를 더 튼튼하게 보호해야 한다. 는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은 뼈는 비로소 혈액 속의 칼슘을 끌어당겨 스스로를 더 단단하고 치밀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뼈는 가만히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부서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뼈를 자극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힘은 바로 근육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근육 운동은 선택이 아닌 뼈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당신의 뼈를 깨우고 단련시킬 10분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발과 양말은 벗고 맨발로 준비해주세요. 2부, 하루 10분, 뼈를 살리는 홈트레이닝 첫 번째, 전신 두드리기. 먼저 온몸의 혈액과 림프액 순환을 촉진해 몸을 깨우는 동작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볍게 반대쪽 손등부터 시작해 팔 안쪽과 바깥쪽, 어깨까지 톡톡 두드려줍니다. 너무 강하게 칠 필요 없습니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온몸의 세포를 깨운다는 느낌으로 가슴, 배, 등, 엉덩이, 허벅지 앞뒤, 종아리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두드려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처럼 옆으로 걷기.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 스쿼트 자세를 취합니다. 끝까지 깊게 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양쪽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이제 마치 꽃게가 옆으로 걷듯 오른쪽으로 3걸음, 다시 왼쪽으로 3걸음을 반복합니다.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근력은 물론 낙상 예방에 가장 중요한 균형 감각을 길러줍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근육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한 발로 서서 버티기.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벽을 짚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골반에 손을 올리고 한쪽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려 30초간 버팁니다.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꽉 움켜쥔다고 상상하세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면 몸의 흔들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30초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 몸의 무게를 한 다리로 지탱하는 이 동작은 뼈에 매우 효과적인 압력을 가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네 번째, 벽 스쿼트.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발을 두세 걸음 앞으로 옮깁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와 등을 벽에 붙인 채 천천히 미끄러지듯 앉습니다.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앉으면 가장 좋지만 힘들다면 가능한 높이에서 버텨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며 그 힘으로 내 몸을 벽에 더 강하게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뒤통수, 등, 엉덩이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하세요. 허벅지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60초간 버팁니다. 일어설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손으로 벽을 짚고 안전하게 일어나세요. 다섯 번째, 고릴라처럼 걷기. 손목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운동입니다. 무릎을 꿇고 매트 위에 앉아 주먹을 꽉 쥡니다. 이제 주먹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릴라처럼 앞으로 6걸음, 다시 뒤로 6걸음을 반복합니다. 만약 손목이 아프다면 주먹 대신 손바닥을 짚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넘어졌을 때 손으로 바닥을 짚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손목뼈와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는 힘에 집중하세요. 6번째, 무릎 대고 푸시업 상체 근력과 뼈를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댄 채 엎드립니다. 가슴이 손보다 약간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이며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지점까지만 내려가도 충분합니다. 그 지점에서 잠시 버텼다가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며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힘을 쓰며 올라올 때 후하고 숨을 내쉬세요.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 팔의 떨림을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7번째, 곰자세 플랭크 전신 근력, 특히 코어 근육을 폭발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손과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서 약 10cm만 띄우고 버팁니다. 체중이 손과 발에 50대 50으로 실리도록 하고 복식 호흡을 유지하세요. 몸 전체가 사시나무처럼 떨릴 것입니다. 그 떨림을 이겨내며 버티는 동안 당신의 뼈와 속근육은 비명을 지르며 강해지고 있습니다. 손목이 아프다면 팔꿈치를 대고 다리를 편 일반 플랭크 자세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8번째, 버드독 자세 척추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기르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오른팔을 앞으로, 왼다리를 뒤로 쭉 뻗어 30초간 유지합니다. 누군가 내 손목과 발목을 잡고 앞뒤로 길게 늘리는 듯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복부에 힘을 주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9번째, 브릿지 자세 버티기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은 엉덩이 가까이 둡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힘껏 밀어내며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괄약근을 꽉 조이는 느낌에 집중하며 6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엉덩이를 살짝 낮춰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 주변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고관절 골절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10번째, 반동 잇몸 일으키기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동시에 바닥으로 힘껏 차는 반동을 이용해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입니다. 어릴 적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다리를 차는 힘으로 상체를 일으키고 다시 천천히 눕습니다. 상체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리를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복부 근육은 엄청나게 사용됩니다. 목이 아프다면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가능한 만큼만 올라오세요. 복근은 척추를 지지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마무리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동작들은 겉보기엔 간단하지만 우리 몸 깊숙한 곳의 속근육과 뼈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뼈를 속부터 단단하게 채워주는 매우 과학적인 운동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뼈는 움직일수록 자극받을수록 강해집니다. 운동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뼈에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오늘의 10분은 10년, 20년 후에 건강한 당신을 만드는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당신의 미래를 골절의 고통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나레이터,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잔소리처럼 듣는 말이 있을 겁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헬스장에 가기는 두렵고 가더라도 수많은 기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결국 간편한 주사나 약에 의존하다가
시간이 흘러 뼈가 더 약해진 뒤에야 그때 운동할 걸 하고 후회하며 다시 운동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합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운동은 단순히 골밀도를 조금 높이거나 신체에 활력을 더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운동은 약해진 뼈를 되살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이 우리 뼈에 정확히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바로 오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3주만 하루 10분을 투자해 이 운동을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뼈는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할 것이며 튼튼해진 뼈와 근육은 두려운 낙상과 끔찍한 골절로부터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건강 정보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꾸준히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뼈와 운동,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내가 칼슘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하며 멸치나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을 더 많이 챙겨 드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칼슘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칼슘을 그대로 뼈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우유는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질 좋은 칼슘을 그저 먹기만 하는 것보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뼈는 우리 몸의 칼슘 은행과 같습니다. 혈액과 근육이 칼슘을 필요로 할 때 내어주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은행의 칼슘을 저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신호가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뼈에는 물리적인 압력, 즉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이 압력을 감지한 뇌는 위험하다. 뼈를 더 튼튼하게 보호해야 한다. 는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은 뼈는 비로소 혈액 속에 칼슘을 끌어당겨 스스로를 더 단단하고 치밀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뼈는 가만히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부서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뼈를 자극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힘은 바로 근육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근육 운동은 선택이 아닌 뼈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당신의 뼈를 깨우고 단련시킬 10분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발과 양말은 벗고 맨발로 준비해주세요. 2부, 하루 10분, 뼈를 살리는 홈트레이닝. 첫 번째, 전신 두드리기. 먼저 온몸의 혈액과 림프액 순환을 촉진해 몸을 깨우는 동작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볍게 반대쪽 손등부터 시작해 팔 안쪽과 바깥쪽, 어깨까지 톡톡 두드려줍니다. 너무 강하게 칠 필요 없습니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온몸의 세포를 깨운다는 느낌으로 가슴, 배, 등, 엉덩이, 허벅지 앞뒤, 종아리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두드려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처럼 옆으로 걷기.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 스쿼트 자세를 취합니다. 끝까지 깊게 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양쪽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이제 마치 꽃게가 옆으로 걷듯 오른쪽으로 3걸음, 다시 왼쪽으로 3걸음을 반복합니다.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근력은 물론 낙상 예방에 가장 중요한 균형 감각을 길러줍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근육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한 발로 서서 버티기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벽을 짚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골반에 손을 올리고 한쪽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려 30초간 버팁니다.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꽉 움켜쥔다고 상상하세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면 몸의 흔들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30초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 몸의 무게를 한 다리로 지탱하는 이 동작은 뼈에 매우 효과적인 압력을 가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네 번째, 벽 스쿼트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발을 두세 걸음 앞으로 옮깁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와 등을 벽에 붙인 채 천천히 미끄러지듯 앉습니다.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앉으면 가장 좋지만 힘들다면 가능한 높이에서 버텨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며 그 힘으로 내 몸을 벽에 더 강하게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뒤통수, 등, 엉덩이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하세요. 허벅지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60초간 버팁니다. 일어설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손으로 벽을 짚고 안전하게 일어나세요. 다섯 번째, 고릴라처럼 걷기 손목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운동입니다. 무릎을 꿇고 매트 위에 앉아 주먹을 꽉 쥡니다. 이제 주먹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릴라처럼 앞으로 6걸음, 다시 뒤로 6걸음을 반복합니다. 만약 손목이 아프다면 주먹 대신 손바닥을 짚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넘어졌을 때 손으로 바닥을 짚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손목뼈와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는 힘에 집중하세요. 여섯 번째, 무릎 대고 푸시업 상체 근력과 뼈를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댄 채 엎드립니다. 가슴이 손보다 약간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이며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지점까지만 내려가도 충분합니다. 그 지점에서 잠시 버텼다가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며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힘을 쓰며 올라올 때 후하고 숨을 내쉬세요.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 팔의 떨림을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곰자세 플랭크 전신 근력, 특히 코어 근육을 폭발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손과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서 약 10cm만 띄우고 버팁니다. 체중이 손과 발에 50대 50으로 실리도록 하고 복식 호흡을 유지하세요. 몸 전체가 사시나무처럼 떨릴 것입니다. 그 떨림을 이겨내며 버티는 동안 당신의 뼈와 속근육은 비명을 지르며 강해지고 있습니다. 손목이 아프다면 팔꿈치를 대고 다리를 편 일반 플랭크 자세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 버드독 자세 척추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기르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오른팔을 앞으로, 왼다리를 뒤로 쭉 뻗어 30초간 유지합니다. 누군가 내 손목과 발목을 잡고 앞뒤로 길게 늘리는 듯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복부에 힘을 주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아홉 번째, 브릿지 자세 버티기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은 엉덩이 가까이 둡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힘껏 밀어내며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괄약근을 꽉 조이는 느낌에 집중하며 6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엉덩이를 살짝 낮춰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 주변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고관절 골절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10번째, 반동 잇몸 일으키기.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동시에 바닥으로 힘껏 차는 반동을 이용해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입니다. 어릴 적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다리를 차는 힘으로 상체를 일으키고 다시 천천히 눕습니다. 상체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리를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복부 근육은 엄청나게 사용됩니다. 목이 아프다면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가능한 만큼만 올라오세요. 복근은 척추를 지지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마무리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동작들은 겉보기엔 간단하지만 우리 몸 깊숙한 곳의 속근육과 뼈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뼈를 속부터 단단하게 채워주는 매우 과학적인 운동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뼈는 움직일수록 자극받을수록 강해집니다. 운동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뼈에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오늘의 10분은 10년, 20년 후에 건강한 당신을 만드는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당신의 미래를 골절의 고통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나레이터,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잔소리처럼 듣는 말이 있을 겁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헬스장에 가기는 두렵고 가더라도 수많은 기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결국 간편한 주사나 약에 의존하다가 시간이 흘러 뼈가 더 약해진 뒤에야 그때 운동할 걸 하고 후회하며 다시 운동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합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운동은 단순히 골밀도를 조금 높이거나 신체에 활력을 더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운동은 약해진 뼈를 되살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이 우리 뼈에 정확히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바로 오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3주만 하루 10분을 투자해 이 운동을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뼈는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할 것이며 튼튼해진 뼈와 근육은 두려운 낙상과 끔찍한 골절로부터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건강 정보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꾸준히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뼈와 운동,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내가 칼슘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하며 멸치나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을 더 많이 챙겨 드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칼슘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칼슘을 그대로 뼈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우유는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질 좋은 칼슘을 그저 먹기만 하는 것보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뼈는 우리 몸의 칼슘 은행과 같습니다. 혈액과 근육이 칼슘을 필요로 할 때 내어주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은행의 칼슘을 저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신호가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뼈에는 물리적인 압력,
즉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이 압력을 감지한 뇌는 위험하다. 뼈를 더 튼튼하게 보호해야 한다. 는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은 뼈는 비로소 혈액 속에 칼슘을 끌어당겨 스스로를 더 단단하고 치밀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뼈는 가만히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부서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뼈를 자극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힘은 바로 근육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근육 운동은 선택이 아닌 뼈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당신의 뼈를 깨우고 단련시킬 10분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발과 양말은 벗고 맨발로 준비해주세요. 2부, 하루 10분, 뼈를 살리는 홈트레이닝 첫 번째, 전신 두드리기. 먼저 온몸의 혈액과 림프액 순환을 촉진해 몸을 깨우는 동작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볍게 반대쪽 손등부터 시작해 팔 안쪽과 바깥쪽, 어깨까지 톡톡 두드려줍니다. 너무 강하게 칠 필요 없습니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온몸의 세포를 깨운다는 느낌으로 가슴, 배, 등, 엉덩이, 허벅지 앞뒤, 종아리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두드려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처럼 옆으로 걷기.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 스쿼트 자세를 취합니다. 끝까지 깊게 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양쪽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이제 마치 꽃게가 옆으로 걷듯 오른쪽으로 3걸음, 다시 왼쪽으로 3걸음을 반복합니다.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근력은 물론 낙상 예방에 가장 중요한 균형 감각을 길러줍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근육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한 발로 서서 버티기.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벽을 짚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골반에 손을 올리고 한쪽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려 30초간 버팁니다.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꽉 움켜쥔다고 상상하세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면 몸의 흔들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30초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 몸의 무게를 한 다리로 지탱하는 이 동작은 뼈에 매우 효과적인 압력을 가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네 번째, 벽 스쿼트.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발을 2-3걸음 앞으로 옮깁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와 등을 벽에 붙인 채 천천히 미끄러지듯 앉습니다.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앉으면 가장 좋지만 힘들다면 가능한 높이에서 버텨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며 그 힘으로 내 몸을 벽에 더 강하게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뒤통수, 등, 엉덩이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하세요. 허벅지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60초간 버팁니다. 일어설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손으로 벽을 짚고 안전하게 일어나세요. 다섯 번째, 고릴라처럼 걷기. 손목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운동입니다. 무릎을 꿇고 매트 위에 앉아 주먹을 꽉 쥡니다. 이제 주먹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릴라처럼 앞으로 6걸음, 다시 뒤로 6걸음을 반복합니다. 만약 손목이 아프다면 주먹 대신 손바닥을 짚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넘어졌을 때 손으로 바닥을 짚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손목뼈와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는 힘에 집중하세요. 여섯 번째, 무릎 대고 푸시업. 상체 근력과 뼈를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댄 채 엎드립니다.
가슴이 손보다 약간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이며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지점까지만 내려가도 충분합니다. 그 지점에서 잠시 버텼다가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며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힘을 쓰며 올라올 때 후하고 숨을 내쉬세요.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 팔의 떨림을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7번째, 곰자세 플랭크 전신 근력, 특히 코어 근육을 폭발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손과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서 약 10cm만 띄우고 버팁니다. 체중이 손과 발에 50대 50으로 실리도록 하고 복식 호흡을 유지하세요. 몸 전체가 사시나무처럼 떨릴 것입니다. 그 떨림을 이겨내며 버티는 동안 당신의 뼈와 속근육은 비명을 지르며 강해지고 있습니다. 손목이 아프다면 팔꿈치를 대고 다리를 편 일반 플랭크 자세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8번째, 버드독 자세 척추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기르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오른팔을 앞으로, 왼다리를 뒤로 쭉 뻗어 30초간 유지합니다. 누군가 내 손목과 발목을 잡고 앞뒤로 길게 늘리는 듯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복부에 힘을 주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9번째, 브릿지 자세 버티기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은 엉덩이 가까이 둡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힘껏 밀어내며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괄약근을 꽉 조이는 느낌에 집중하며 6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엉덩이를 살짝 낮춰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 주변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고관절 골절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10번째, 반동 잇몸 일으키기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동시에 바닥으로 힘껏 차는 반동을 이용해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입니다. 어릴 적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다리를 차는 힘으로 상체를 일으키고 다시 천천히 눕습니다. 상체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리를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복부 근육은 엄청나게 사용됩니다. 목이 아프다면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가능한 만큼만 올라오세요. 복근은 척추를 지지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마무리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동작들은 겉보기엔 간단하지만 우리 몸 깊숙한 곳의 속근육과 뼈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뼈를 속부터 단단하게 채워주는 매우 과학적인 운동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뼈는 움직일수록 자극받을수록 강해집니다. 운동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뼈에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오늘의 10분은 10년, 20년 후에 건강한 당신을 만드는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당신의 미래를 골절의 고통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나레이터,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잔소리처럼 듣는 말이 있을 겁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헬스장에 가기는 두렵고 가더라도 수많은 기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결국 간편한 주사나 약에 의존하다가 시간이 흘러 뼈가 더 약해진 뒤에야 그때 운동할 걸 하고 후회하며 다시 운동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합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운동은 단순히 골밀도를 조금 높이거나 신체에 활력을 더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운동은 약해진 뼈를 되살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이 우리 뼈에 정확히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바로 오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3주만 하루 10분을 투자해 이 운동을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뼈는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할 것이며 튼튼해진 뼈와 근육은 두려운 낙상과 끔찍한 골절로부터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건강 정보가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꾸준히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뼈와 운동,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내가 칼슘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하며 멸치나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을 더 많이 챙겨 드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칼슘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칼슘을 그대로 뼈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우유는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질 좋은 칼슘을 그저 먹기만 하는 것보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뼈는 우리 몸의 칼슘 은행과 같습니다. 혈액과 근육이 칼슘을 필요로 할 때 내어주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은행의 칼슘을 저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신호가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뼈에는 물리적인 압력, 즉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이 압력을 감지한 뇌는 위험하다. 뼈를 더 튼튼하게 보호해야 한다. 는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은 뼈는 비로소 혈액 속의 칼슘을 끌어당겨 스스로를 더 단단하고 치밀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뼈는 가만히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부서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뼈를 자극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힘은 바로 근육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근육 운동은 선택이 아닌 뼈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당신의 뼈를 깨우고 단련시킬 10분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발과 양말은 벗고 맨발로 준비해주세요. 2부, 하루 10분, 뼈를 살리는 홈트레이닝. 첫 번째, 전신 두드리기. 먼저 온몸의 혈액과 림프액 순환을 촉진해 몸을 깨우는 동작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볍게 반대쪽 손등부터 시작해 팔 안쪽과 바깥쪽, 어깨까지 톡톡 두드려줍니다. 너무 강하게 칠 필요 없습니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온몸의 세포를 깨운다는 느낌으로 가슴, 배, 등, 엉덩이, 허벅지 앞뒤, 종아리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두드려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처럼 옆으로 걷기.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 스쿼트 자세를 취합니다. 끝까지 깊게 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양쪽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이제 마치 꽃게가 옆으로 걷듯 오른쪽으로 3걸음, 다시 왼쪽으로 3걸음을 반복합니다.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근력은 물론 낙상 예방에 가장 중요한 균형 감각을 길러줍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근육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한 발로 서서 버티기.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벽을 짚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골반에 손을 올리고 한쪽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려 30초간 버팁니다.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꽉 움켜쥔다고 상상하세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면 몸의 흔들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30초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 몸의 무게를 한 다리로 지탱하는 이 동작은 뼈에 매우 효과적인 압력을 가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네 번째, 벽 스쿼트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발을 두세 걸음 앞으로 옮깁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와 등을 벽에 붙인 채 천천히 미끄러지듯 앉습니다.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앉으면 가장 좋지만 힘들다면 가능한 높이에서 버텨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며 그 힘으로 내 몸을 벽에 더 강하게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뒤통수, 등, 엉덩이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하세요. 허벅지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60초간 버팁니다. 일어설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손으로 벽을 짚고 안전하게 일어나세요. 다섯 번째, 고릴라처럼 걷기 손목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운동입니다. 무릎을 꿇고 매트 위에 앉아 주먹을 꽉 쥡니다. 이제 주먹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릴라처럼 앞으로 6걸음, 다시 뒤로 6걸음을 반복합니다. 만약 손목이 아프다면 주먹 대신 손바닥을 짚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넘어졌을 때 손으로 바닥을 짚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손목뼈와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는 힘에 집중하세요. 여섯 번째, 무릎 대고 푸시업 상체 근력과 뼈를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댄 채 엎드립니다. 가슴이 손보다 약간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이며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지점까지만 내려가도 충분합니다. 그 지점에서 잠시 버텼다가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며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힘을 쓰며 올라올 때 후하고 숨을 내쉬세요.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 팔의 떨림을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곰자세 플랭크 전신 근력, 특히 코어 근육을 폭발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손과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서 약 10cm만 띄우고 버팁니다. 체중이 손과 발에 50대 50으로 실리도록 하고 복식 호흡을 유지하세요. 몸 전체가 사시나무처럼 떨릴 것입니다. 그 떨림을 이겨내며 버티는 동안 당신의 뼈와 속근육은 비명을 지르며 강해지고 있습니다. 손목이 아프다면 팔꿈치를 대고 다리를 편 일반 플랭크 자세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 버드독 자세 척추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기르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오른팔을 앞으로, 왼다리를 뒤로 쭉 뻗어 30초간 유지합니다. 누군가 내 손목과 발목을 잡고 앞뒤로 길게 늘리는 듯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복부에 힘을 주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아홉 번째, 브릿지 자세 버티기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은 엉덩이 가까이 둡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힘껏 밀어내며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괄약근을 꽉 조이는 느낌에 집중하며 6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엉덩이를 살짝 낮춰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 주변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고관절 골절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열 번째, 반동 잇몸 일으키기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동시에 바닥으로 힘껏 차는 반동을 이용해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입니다.
어릴 적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다리를 차는 힘으로 상체를 일으키고 다시 천천히 눕습니다. 상체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